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온라인 실버 겨울 힐링 캠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웃음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위한 공짜 보약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대전 한밭실버대학에서 준비한 바람의 실력, 원주 아름다운 실버대학에서 준비한 누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It's my dream to see the world and fly like a bird on the wing, to be free from the cares over the world and never go home again. Saddle the wind, I'd like to saddle the wind and ride to wherever you are, and you'll smile and cry and welcome me. Oh my darling, that's how it's gonna be. Saddle the wind, I'd like to saddle the wind and ride till I'm by your side, and you laugh and cry and welcome me. Oh my darling, that's how it's gonna be. Oh my darling, that's how it's gonna be. Oh my darling, that's how it's gonna be. 하늘을 나는 새들 푸른 저 하늘 위에서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날아서 희망을 찾아가네. 바람 따라 떠나리 저 먼 곳에 고향 떠난 철새처럼 그리워 못 잊어 떠나면 사랑하는 내님 날 반기리. 바람 따라 떠나리 저 먼 곳에 고향 떠난 철새처럼 그리워 못 잊어 떠나면 사랑하는 내님 날 반기리. 사랑하는 내님 날 반기리. 사랑하는 내님 날 반기리.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나는 음악을 들으니까 어깨춤이 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죠? 하지만 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치아 건강, 당뇨, 고혈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건강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수치과 원장 이승호입니다. 실버 캠프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치아 건강과 마인드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기는 우리 치과 질환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치아 뿌리 주변의 충치와 그리고 잇몸병이집니다. 잇몸병을 흔히 우리 풍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양치질이 잘 안 되어서 썩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연령층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실버 분들이 이런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이렇게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생겨서 이 치석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잇몸을 붓게 만들고 피도 나오게 하면서 잇몸뼈를 녹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흔히 잇몸병을 풍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와 그리고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충치와 잇몸병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양치질을 보통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보통 많은 옛날부터 이렇게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이렇게 파이게 되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 모를 이렇게 45도로 넣어서 제자리 진동을 주십니다. 제자리 진동을 5번에서 10번 사이 이렇게 주셔서 넘어가시고 옆으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제자리 진동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제자리 진동으로 이렇게 닦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플라그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을 마사지를 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잇몸이 건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톱질하듯이 1년 닦고 2년 닦고 3년 닦고 하다 보면 저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아가 파이게 되어서 치아가 시리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치아와 잇몸 사이 이 홈을 통해서 치아가 잘 썩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리 진동법을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옥수수치과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양치질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석구석으로는 칫솔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러한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해서 치간 칫솔을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정말 이렇게 치아와 치아 잇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실버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이라든지 또 뇌혈관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몸에 고혈압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 있을 때 그럼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좀 무겁고 아프다든지 기가 울린다든지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혈압에 있는 경우에는, 많은 고혈압의 경우에 증상이 없이 그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정상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을 우리가 보통 정상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단계에 따라서 전 단계,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그 혈압이 이렇게 높으시면 치과 치료를 할 때 피가 많이 난다든지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실 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드시는 혈압약을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평상시처럼 드실 때처럼 복용하시고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이렇게 안 드시고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마취를 하는 과정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치료 중에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상시 드시는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치과에 내원해 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이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 내에 피딱지를 덜 생기게 하고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인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이렇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이를 발치를 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피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피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에 내원하시기 전에 내과 의사와 이렇게 문진을 하셔서, 치과 치료 전에 보통 그 사람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일에서 7일 정도 약을 미리 중단하시고 와서 치과에 와서 치료받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발치를 하거나 잇몸 치료를 하거나 어떤 수술을 받고 나시면 밤에 갑자기 이렇게 피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황이 되고 막 응급실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티백인데요. 우리가 그 녹차를 마시거나 홍차를 마시거나 이런 티백이 있잖아요. 이런 티백을 우리가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티백을 이렇게 꼭 짜서 피가 나는 부위에 이 티백을 이렇게 꽉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이렇게 피가 나는 부위에 넣고 꽉 물고 계시면 결국 지혈이 됩니다. 예, 결국 지혈이 됩니다. 지혈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압박 지혈인데, 압박이 필요한데, 우리가 밤에는 갑자기 꺼즈도 없고 뭐 꺼즈도 다 쓰고 없으면 이게 뭔가 압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티백을, 물을 꼭 짜서 티백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그 피가 나는 부위에 압박이 될 수 있도록 한 개 내지 두 개를 넣고 꼭 지그시 이렇게 물고 계시면 지혈이 되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많이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은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 그리고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인슐린이 몸에 작용을 하게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올바르게 작용을 하지 못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여러 가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라든지 당화 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당뇨병이 있으시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그리고 눈에도 망막 변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당뇨병은 우리 몸에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은 우리가 식이 관리라든지 운동 관리를 통해서 또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시는데요. 이런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감염에 취약합니다. 감염에.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감염의 요인이 되는 자극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그게 염증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소스들이 과장되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녹는다든지 잇몸 출혈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당뇨가 또 치과에 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운동이라든지 약을 통해서 혈당을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해도 또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당뇨는 치과 치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절을 하시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전신질환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협심증이나 그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치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올린다든지 또 감염에 취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치과 치료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야기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몸에 호르몬이 있는데,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오전에 우리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는 오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이런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어느 정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어떤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실버 분들은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대퇴골에 골절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결합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뼈가 뭉뚱거려지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약이 우리가 뼈를 단단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는
흡수가 되고 또 형성이 되고 하는 이런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이 어떤 골 흡수가 되는, 어떤 정상적으로 필요한 골 흡수가 되는 그 기전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단단하게 뼈가 잘 형성이 되거나 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 내과 의사와 협진을 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금기시되고 어떤 골다공증이 좀 조절이 된 다음에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계시다면 주사를 좀 중단하고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약을 아주 오랫동안 복용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뭐 약을 한 2달 정도 중단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실버 분들이 좀 이렇게 치아가 1개, 2개, 여러 개 이렇게 빠지면서 틀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가 다 빠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틀니를 하는 게 완전 틀니라고 그러고, 치아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서 틀니를 하는 경우는 부분 틀니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부분 틀니가 아무래도 유지를 하거나 할 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완전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가 훨씬 편한데, 사실은 이렇게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 우리가 틀니는 잇몸에다가 얹어 놓는 거기 때문에 잇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이렇게 녹아내려가고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이런 갭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잘 맞던 틀니가 갑자기 덜컹덜컹하고 잘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니와 잇몸 사이에 갭이 생긴 경우인데요. 아우, 그럼 틀니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아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틀니는 무조건 새로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몸에 오랫동안 적응이 된 틀니이기 때문에 오래된 틀니가 또 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틀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틀니에 우리가 플라스틱 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보강을 하면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갭을 메울 수가 있고, 그러면 틀니의 착용감이 훨씬 좋아지고 또 새 틀니처럼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덜컹덜컹, 우리가 딱 틀니 이렇게 만들 너무 덜컹덜컹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잇몸 살을 좀 채워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 틀니 살을 이렇게 채우면 훨씬 튼튼하게 또 잘 맞는 틀니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부분에 위턱의 틀니는 입천정뼈가 넓어가지고 틀니가 잘 떨어지지 않고 유지력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아래쪽 틀니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쪽 틀니는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유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 잇몸뼈가 녹아내려 있고 혀가 막 있고, 아래턱은 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턱의 틀니는 유지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임플란트를 또 다 하기에는 너무 개수가 많고, 그리고 또 잇몸뼈가 너무 없는 경우 임플란트가 제한이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아래턱의 앞니 부분에 2개 내지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쇠 기둥을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부착 부위를 만들어서 틀니를 그곳에다 끼우면, 아래치아 틀니를 끼우면 틀니가 굉장히 유지력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씹는 저작 효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니의 아래쪽 틀니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병행해서 틀니를 만드시면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아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오버덴처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실버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치과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정확한 팩트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양치질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붓게 되면 피가 납니다. 우리가 양치질 하다가 피가 나면 아이고 피가 나는구나, 아이고 살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입니다. 피가 나시면 피 나는 부분은 내가 이곳에 염증이 있구나, 그러면 염증이
제거되어야 되니까 더 양치질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피가 나면 양치질을 살살하고 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더 내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가, 우리가 여드름도 그렇잖아요. 여드름도 이렇게 딱 짜면은 피가 쪽 나오면서 여드름이 싹 가라앉으면서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잇몸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딱 건드려지면 피가 나는데 피를 더 내주는 방향으로 제자리 진동법으로 양치질을 해서 피를 내주시면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로, 그렇죠? 우리가 피를 딱 이렇게, 우리 실버분들 우리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 피를 딱 보면 피를 오히려 딱 더 내주면 피가 딱 낮으면 심판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양치질하다 피가 나면 오히려 피를 더 내주고 마사지를 더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을 꽉 채우는 빈틈없는 논리나 지식으로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보셨고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는데 그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말 그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이게 제가 화장실에 그 문구가 이 표시가 있어서 제가 좀 따와 봤는데, occupied, 안에 사람이 있으면 occupied가 되어 있고 사람이 없으면 vacant 돼. 우리가 너무 좋은 게 뭡니까? vacant. 화장실이 비어 있으면 딱 들어가서 우리가 볼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계층보다도 정말 마음이 비워져 있는 그 마음이 공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실버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실버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여기까지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몇몇 치과 상식 어떤 내용들 올려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버 겨울 힐링 캠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드리는 정말 유익한 캠프입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줄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김현욱 강사님을 모시고 발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실버 힐링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실버 마인드 강연을 맡은 김현욱 강사라고 그럽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 마음 안에는 행복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았고요. 또 소소한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불행한 분들을 만나보니까 반대로 불행한 분들 속에는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PPT를 통해서 잠시 그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크든 작든 빚이 있습니다. 자, 빚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나이가 드시면서 찾아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고질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질병을 하나 둘 달고 살다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빚과 고질병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느냐? 행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제가 이 빚과 고질병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예, 빚이 됐네요. 너무 놀랍죠? 예. 고칠 병은
고질병은 고칠병이 됐습니다. 너무 놀랍지요. 예, 삐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었고 고칠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운 삶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발견이 있지만 발견하는 것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어떤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목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 인자한 아버지요. 예, 인자한 아버지. 예, 기쁜 아버지. 예, 기쁨을 주는 아버지. 또 수고하시는 아버지. 예, 맞습니다. 아버지 하면 통상적으로 정말 크고 정말 넓고 큰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제 마음에 있는 아버지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불행한 아버지,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아버지, 또 나에게 짐 같은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고향이 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에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육지로 옮겨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늘 술을 취해서 어머니와 싸우는 모습이 매일 그렇게 보듯이 봤고 또 저희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또 늘 술에 취해서 집에 오시면 저희들을 앉혀놓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술이 깰 때까지 잔소리하는 아버지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를 마음에 가지고 사는 동안에 참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와 함께 산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예, 행복하지 않으시겠죠? 예, 그런 아버지를 겉모양만 보고 제가 한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도 뒤집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예, 손을 내보시면 손 앞에 등이 있고 손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손과 바닥과 손등을 뒤집듯이 인생도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준다면 너무 행복해지겠죠. 예, 불행을 뒤집고 또 어려움을 뒤집고 또 근심을 뒤집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 영상을 다 같이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 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자,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 예, 영상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 꿈이 많지요. 학교 운동장에 농사를 짓거나 또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든지 또 치킨을 마음껏 먹고 싶다든지 또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하고 또 판검사가 되고 수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에게 꿈을 물어볼 때 아버지들도 많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든지 또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든지 또 가족을 위하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행복한 가정을 가꾼다든지 또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먼 나라로 여행을 가본다든지 그런 꿈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또 5억이라는 돈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버지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그 모니터 속에 나오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실까?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들께서는 한결같이 5억이라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 마음 안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돈이랄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야, 내가 진짜 돈만 밝히는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맞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연신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학생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5억이란 돈을 굳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가장입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제 꿈을 포기하고 5억이라는 이 돈을 가족에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노년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미천으로 이렇게 돈을 남겨주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나 또한 무엇을 남겨주겠나 생각해 보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중에 저도 당연히 5억을 선택했겠더라고요. 5억을 선택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5억을 남겨주고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무엇을 선택하고 남겨주겠나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있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5억이라는 돈을 선택했고 저에게 남겨주고 가기를 원하셨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 마음 안에 쌓여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편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내가 내 생각 속에 아버지의 외형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판단 속에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닌 안 좋은 아버지로 이미지를 담고 살았는데 이게 나를 불행하게 했구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나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가셨다. 그래서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많은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정말 마을에 많은 땅들을 사놓으시고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봉투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열어보았을 때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돈이 없다. 정말 그래서 저는 무관심한 아버지, 또 저를 싫어하는 아버지, 정말 가난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써야 될 돈을 아끼면서 정말 저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런 많은 땅들을 남겨놓고 가신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제가 마을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산에 도망갔습니다. 산에 도망가서 저녁 때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처럼 겨울 날씨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제 제가 부엌에 솥뚜껑 위에 추위에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깜빡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제가 주방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부엌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누우시는 그 아랫목에 아버지의 베개를 베고 아버지의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면 아버지께서 혼내겠구나, 야단치겠구나 했는데 일어났지만 제가 일어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식사하던 아버지께서 일어났으면 밥 먹으러 나오지. 그러면서 그날 한 번도 제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 잘못을 덮어주는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의 그런 외형적인 그 모양만 보면서 강압적이다, 잔소리만 한다, 싸움꾼이다, 무관심하다 생각했는데 그날 아버지의 속 깊은 마음을 보면서 야,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면서 한평생을 봉사하시고 지금까지 사신 분이시구나. 그런 아버지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고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따뜻해지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쁨에 넘칠 수밖에 없을 거란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저는 아버지에게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하나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게임하고 노는데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들 사랑해. 그래. 일찍 와? 일시에 와? 올라오죠. 그래. 사랑해. 사랑해. 이런 소리 처음 해봤네, 아들은. 아들이 그래, 경비야. 그래, 처음 해봤어.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한평생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일평생에 해보셨답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꺼낼 때 어색하지만 마음의 표현을 할 때 너무 기쁘고 들었던 상대방의 아들도 너무 행복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꺼내지 못했던 말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를 한다면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멋진 여러분 삶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죠? 날씨가 추우면 몸과 마음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요가를 배우면서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버캠프 요가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앞바다리 하시고 엉덩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셔서 뒤로 빼주시고 다리는 발 뒤꿈치가 같은 선상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힘드시면은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노래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내 몸이 어때서 요가하기 딱 좋은 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숨쉬기 먼저 몇 번 하고 갈게요. 자, 눈 감으시고 허리 펴시고 척추 펴시고 자, 복식호흡 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는 게 힘드신 분은 코로 내뿜는 게 힘드신 분은 입으로 후 하고 내뿜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 눈 감으시고 호흡하시면서 내 몸을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목, 어깨, 팔, 그다음
다리, 발.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살며시 눈 떠주시고요.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굳고 뻣뻣해져요. 그래서 온몸을 두드려서 잠자고 있는 세포들을 한번 깨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5번씩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세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뻗으시고 손등부터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지검지 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팔뚝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정수리 갑니다. 톡톡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통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겨드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펴셔서 여기 허벅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종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발 가지고 오셔서 쏙 들어간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다리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앞바다리 하시고 손 깍지 끼셔서 숨 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가슴까지 천장을 바라보고 천장을 한번 쭉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당겨주십니다. 숨 한번 쉬고, 자, 내리면서 등 말아서 배 쳐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자, 쭉 뻗으셔서 하늘 봐주시고, 자, 숨 내쉬면서 팔 내려옵니다. 배꼽 봐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손을 크게 들어서 크게 돌려서, 자, 트위스트 합니다. 반대 무릎 잡으시고 뒤쳐다봐 주시고, 다시 원위치 한 번 더 가요. 크게 돌리셔서 트위스트, 정면. 이번에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셔서 발바닥이 두 개 안 붙어도 돼요. 자, 무릎 잡으시고 한번 골반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 잡으시고 엉덩이 뒤로 미시면서 앞으로 기울일게요. 요게 되시는 분은 밑으로 내려가시고 안 되시는 분은 제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자, 이게 되시는 분은 조금 더 내려가서 발 사이에 얼굴을 갖다 대도 돼요. 자, 바닥 잡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 주십니다. 자, 한 다리 접고 한 다리 펴시고, 옆으로 많이 안 벌려도 돼요. 손 옆 잡으시고 원을 한번 크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서, 자, 옆구리 늘려주겠습니다. 이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려가서, 자, 내려오시고 바닥 잡으시고 몸 살짝 틀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내려가 볼게요. 자, 이게 되신다 그러면 발을 한번 감싸 주시고,
바닥 잡으시면서 천천히 올라와 주십니다. 반대쪽 가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에 잡으시고 손을 크게 한 바퀴 돌리시고 한 바퀴 돌리셔서 옆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이게 되신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가시고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닥 잡으시고 몸 조금 틀어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더. 이게 되시는 분은 조금 더 내려가시고, 자, 발도 한번 되시는 분은 감싸 보시고, 자, 바닥 잡고 천천히 올라오십니다. 다리 접으셔서 다리 벌리시고, 자, 뒤로 깍지 끼셔서 한번 가슴 열어보겠습니다. 자, 숙이시면서 살짝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세요. 자, 올라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골반 잡으시고 왔다 갔다. 될 수 있으면 허리가 말리지 않고 굽지 않고 등이 굽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엉덩이는 뒤쪽으로 밀어 주셔야 돼요. 바닥 잡고 갑니다. 다리 조금 벌리실 수 있는 분은 더 벌리셔도 되고, 이게 된다 그러면 한번 박쥐 자세로 갑니다. 자, 팔꿈치 내려가고, 나는 여기까지야 하면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는 좀 더 할 수 있으면 팔 뻗어서 어디부터 가냐면 배꼽부터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가슴, 머리. 자, 숨 쉬면서 천천히 바닥 잡고 올라오셔서 다리 흔들어서 털어주시고, 자, 모아주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양한 공연, 아카데미 등을 보고 따라하면서 지쳐있던 심신에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었죠. 아직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세요.